네, 다음으로 2023년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2024년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금융시장, 세부시장별로 올해의 주요 동향과 이어지는 내년 전망을 말씀드리고 요약 및 시사점으로 마무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내 증시의 흐름은 상반기에 상승하고 하반기에 하락하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초 국내 경기 둔화로 하락세가 예상되었음에도 상반기에 상승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지난 3년간 순유출되었던 외국인 주식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외국인 순투자가 둔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였고 최근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였으나 기관은 올해에도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의 매수 증가세도 둔화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소재 등 작년에 부진을 보였던 업종들 중에서 경기 반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섹터들에서 주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계시장과의 비교를 보면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선진국이 5.8, 한국이 3.8, 신흥국이 마이너스 3.6%를 보여서 코스피 지수가 신흥국 수익률을 상회하였고 비교적 선진국에 근접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와 장기금리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을 주도했던 가운데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 자금 조달의 전체 규모는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식 조달을 보면 유상증자가 상당폭 감소하였고 회사채의 경우는 전체 규모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6.7%로 상당폭 증가하였지만 세부적인 흐름을 보면 연초에 발행량이 급증한 후에 다시 발행 여건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행 여건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채 시장과 하반기에 조정 장세에 들어간 증시를 감안할 때 2024년에도 기업 자금 조달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성 지표들은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ER, PBR도 사실 하반기에 주가 하락 효과로 인해서 장기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 그 영향을 완전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밸류에이션 지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주식시장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부분을 보면 미국 통화긴축의 기조가 지속, 그리고 장기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유가와 달러 강세 등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하방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스탠스는 내년 중에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 진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본격화된 10년물 금리의 상승세도 미국 증시, 나아가서는 국내 증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가와 달러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증시 부진 가능성도 국내 증시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될 경우에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 강화를 통해서 올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던 외국인 주식 자금이 순유출을 다시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대내 리스크 요인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수년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면서 금융 취약성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앞서 거시 쪽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계 부채도 여전히 높은 레벨을 지속하면서 소비 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부진했던 기업의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도 상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실적치가 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하방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올해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후 경기 회복세와 국내외 통화 정책 전환 시점을 전후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요인들 외에도 미국 대선이라든가 여러 정치적,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라서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금리 동향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년물 이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물이 레벨이 상승하였고, 하반기에는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게 되었습니다. 크레딧 시장의 경우에는 작년 말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와 연초의 우호적 재료들의 영향으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화되고 발행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통화 긴축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발행 여건이 위축되면서 회사채 순상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연초에 신용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등급 간 신용 스프레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여전채와 일반 회사채의 동일 등급 간 스프레드 갭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의 금리는 정책금리 인하 가시화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익률 곡선의 스티프닝은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리 변동성은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시장 금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선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책금리 인하가 실제로 가시화되게 되면 시장 금리도 따라서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인상 사이클 종료 근접 효과와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세 지속 가능성으로 수익률 곡선의 스티프닝이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금리 고점 유지 기간을 둘러싼 상하방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에도 금리 변동성이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여건 전망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로 국채 발행량이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수급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수요 측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는 올해 초 유동성이 개선되었고, 또 최근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서 올해 채권 시장에서 확대되었던 역할을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국내 채권 수요를 견인해왔던 외국인 채권 순투자가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급감하게 된다면 수급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9월에 WGBI 편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기계적 추종 자금의 일부가 유입되면서 이 부분에서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8월부터 은행채가 순발행으로 전환되면서 여전채와 일반 회사채의 물량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자금 확보 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수급 압력 개선이 기대됩니다. 한편 한전채는 발행 한도 제한으로 인해서 발행량이 대폭 감소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적자 부담 확대 가능성으로 언제든지 재차 수급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크레딧 시장을 보면 일단 현재 PF 이슈가 취약 섹터와 하위 등급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상위 등급 위주의 보수적 투자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로 인한 신용 경계감 지속과 또 고금리 유지 기간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현재 벌어져 있는 신용 등급 간 스프레드 격차가 해소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금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부동산 PF의 금융권 익스포저 증가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현황을 들여다보면 높은 브릿지론 비중과 영세 사업장 비중으로 인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비은행권은 자기 자본의 완충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축은행은 타 업권 대비 크게 열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에 있고 또 부실 우려 사업장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연착륙을 하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고금리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PF 사업 구조는 브릿지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또 본 PF를 통해서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성이 커지기 쉬운 그런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부분이고, 자세한 논의는 해당 슬라이드와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해외 부동산 가격도 상당폭 하락하였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했던 국내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펀드별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투자 위축과 손실 규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만 주로 대형 증권사나 보험사 위주로 해외 투자가 진행되었던 점과 국내 기관들의 자기 자본 대비 투자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금융 긴축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이 지역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하락하는지를 추정한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2023년의 금융시장은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하반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또 내재되어 있던 금융 불안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서 반등의 모멘텀이 둔화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반등의 신호를 확인해 나가는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의 금융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장세 회복은 주요 업종의 실적치 개선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과 함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펀더멘털과 금리 향방이겠지만, 또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국내 총선이라든가 미국 대선과 같은 주요 이벤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소진되거나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또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장내 정리를 한 이후에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